자,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들어가고 있는 단원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쭉 살펴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1부에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첫 수업 때 고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고차 방정식이라는 건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의미하고요. 이 방정식의 해법은 뭐가 유일하다고요? 인수분해가 유일합니다. 오케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 이런 거 없다고요. 있긴 한데 너가 외울 게 아니라고. 오케이? 그래서 고차 방정식 일반적인 해법은 인수분해구나. 요까지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에서 이제 짜잘하게 나오는 것들이 연립 2차 방정식 나왔었고요. 연립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합과 고백골 또는 뭐 다양한 것도 있었죠. 그치?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세 번째로 부정방정식이요. 여기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죠. 이 부정방정식이 우리 숙제 나간 것 중에 30번부터 40번 그 사이에 있는 문항들인데 이따가 다시 짚을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이고요.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 중에서 여러 가지 부등식도 첫 번째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연립 1차 부등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추가로 되는 게 뭐냐면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1차 부등식입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짚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2차 부등식. 근데 2차 부등식은 사실상 너가 앞에서 2차 함수 제대로 하셨으면 그냥 꽁으로 먹는 단원이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로 2차 부등식까지 오셨으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연립 2차 부등식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등식이다라고 했을 때는 요 세 개를 통칭해서 의미하고요. 여기까지가 너의 시험 범위의 절반이죠. 절반.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 나오는 게 경우의 수, 행렬이고요. 그건 2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치?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게 연립 1차 부등식 중에서도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겁니다. 먼저 하고 여기에 대한 문항들에 대해서 훈련을 좀 할 거거든요. 지금 이거 받은 거 있죠? 받은 거 뒤에 보시면요, 연습 문제 1번부터 해가지고 7번까지 있을 겁니다. 한번 쓱 보십시오. 보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쭉 있죠? 그치? 예, 이것도요, 그 오른쪽 아래 써놓은 거 보시면 다 작년 거죠. 그치? 예, 작년 거 그냥 학교 9개 것만 슬쩍 들춰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사실상 너네 학교에도 무조건 나올 거라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점수를 주는 형태일 거고요. 빠르게 풀어낼 줄 아셔야겠죠. 이게 너한테 이제 심화 형태로 나올 거라면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키시겠죠. 그치? 기존에 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네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오늘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울게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거야. 오케이? 됐죠? 네. 자,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장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거든요. 먼저 볼게요. 1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애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쌤, 저 1차 부등식 중학교 때 했는데요. 했잖아요. 그치? 너무 쉬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만약에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대. 이거 1차 부등식인데 요거 근이 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부등식의 근이라는 건 얘를 만족시키는 뭐의 범위입니까? x의 범위잖아요. 미지수 x의 범위니까 얘의 근은 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예요. 그거 잘했죠. 그치? 두 번째로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보다 작대. 자, 이거 만족시키는 x의 범위 뭐게 이러면 애들 어떻게 하냐면 2x 넘긴 다음에 2로 나눠요. 그럼 양수로 나눠놨으니까 쌤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얘의 근은 이거네요 라고 이쁘게 잘 얘기한단 말이야. 그쵸? 봐봐요.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얘네들한테 부등식의 풀이는 그냥 뭐였냐면 식을 뭐 하는 겁니까? 변형시켜서 그 안에서 그냥 x 범위 뽑아낸 게 전부였죠. 이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고1 올라와가지고 보게 되는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식에서 바로 x를 뽑아내는 게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는데 이거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식 조금만 변형시키면 x의 범위 바로 뽑아낼 수 있었던 거에 반해서 얘는 이거 내가 식을 조금 변형시킨다 그래서 x의 범위 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애들이 부등식에서 어려워하는 포인트 첫 번째가 발생을 하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네가 식으로 접근했다면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자, 명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너는 부등식을 바라볼 때는 그냥 결국 뭐냐면 그래프의 위치관계예요. 다시 두 그래프의 위치관계로 부등식을 바라보셔야 돼. 오케이? 이 봐봐요. 이 말뜻이 뭐냐면요,
왼쪽에 있는 요 2차 부등식, 다시요.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 이 2차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이런 y는 0이라는 x축보다 작다잖아요. 그럼 그래프상에서 작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아래에 있는 거죠. y값이 아래에 있는 거죠. 함수값이 작다는 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뭘 구해달라고요? x의 범위를 구해줘 이 얘기라고요. 해석을 해보시면 그럼 내가 이걸 2차 함수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려보려고요.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그치? 그 다음 얘가 x축과의 교점이 뭐랑 뭐냐면 1이랑 4인 거 보이죠? 그치?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y는 0 이렇게 생겼고 그럼 1이랑 4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뭐였다고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즉 요 범위상의 x의 범위죠. 즉 얘의 근은 뭐였습니까? 1초가 4 미만이었던 거지. 4 미만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앞으로 너가 부등식을 다룰 때는 결국 뭐라고요?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다루시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공식화 시키잖아요. 야, 이거, 막 우리 선행했을 때 x-4, x-1 0보다 작으면 이거 작다니까 1이랑 4 사이라니까 이거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결국엔 뭐다? 이런 그래프를 매번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 외워서 빠르게 적용해 이거였지. 맞아요? 근데 앞으로 봤을 때 이거 딱 보자마자 이 그림이 머릿속에 쓱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이제 너가 일반적인 부등식 있죠. 1차 부등식 말고도요. 이런 일반적인 부등식을 보면요. fx가 gx보다 크다 또는 fx가 0보다 크다는 이런 일반적인 부등식을 보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오셨으니까. 그럼 봐봐. 얘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뭐냐면 결국 이겁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y는 gx라는 함수보다 어디 있을 때? 위에 있을 때의 x 범위를 구해달라는 걸 의미하겠죠. 이 부등식의 의미는요. 그래서 내가 fx를 한번 그려볼게. 아직 너가 안 배운 함수인데 뭐 이런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오케이, 이게 y는 fx래. 근데 y는 gx를 그려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얘가 y는 gx래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괜찮죠, 이거? 그럼 봐봐. 이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야, 얘가 얘보다 위에 있을 때 x범위가 뭐게 이렇게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요. 요 핑크색이요. 얘보다 위에 있는 범위 요 범위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 빼고 전부 다가 원하죠. 즉 흰색이 핑크색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원한다고요. 그치? 그러면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여기잖아요. 여기. 요거. 그치? 그 다음에 베타보다 클 때 이렇게 내가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치? 맞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봐봐요. 얘는 y는 fx라는 함수가 y는 0이라는 건 결국 그냥 뭘 의미합니까? x축을 의미하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x축보다 위에 있을 때의 x범위 구해달라는 이야기니까 얘도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fx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3차 함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이 1, 2, 3이라고 할게요. 말도 안 되긴 하네. 1, 2, 5라고 할게요.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랬을 때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0이라는 x축인데 내가 너한테 물어보기를 얘가 얘보다 위에 있을 때 x범위가 뭐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치? 그 위에 있는 거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요. 그 다음 5보다 크고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습니까? 물론 이제 3차 함수 그린 건 나중 문제고요. 결국에 이제 너는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프를요. 식으로 접근하는 건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알겠어요? 그래프를요. 다시요. 부등식을요. 식으로 접근하는 건 더 이상 안 통해요. 근데 부등식은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라?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거든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네. 봐봐요.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 합시다. 절대값 x-1 더하기 오늘 하려는 주제죠. 절대값 x 플러스 1이 5보다 작답니다. 이런 거예요. 맞지? 그럼 봐봐. 얘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고요. 몇 차 부등식입니까? 1차 부등식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거 처음에 선행했을 때 그때 당시엔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냐면 얘들아 이거 절대값이 짜증나니까 절대값을 없애볼까? 해서 절대값이 양수, 음수인 게 어느 지점을 기점으로 바뀌냐면 얘가 1, 마이너스 1일 때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가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1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변형시킨 다음에 1번 범위, 2번 범위, 3번 범위에서 다 풀어나갔죠. 식으로 푸신 거잖아요. 그치? 자, 근데 미리 얘기합니다. 이거 시험장에서 이렇게 할 시간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기본 꼴이니까 이렇게 하시지. 이거를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만 조금 바꾸고 막 이러더라도 너 바로 그냥 실수 바로 나옵니다. 이거. 오케이? 그 다음 이거 얼마든지 또 변형시키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게 식으로 접근하시면 이제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하는 걸 알려줄 거냐면
그래프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소개할 거고, 그럼 그래프로 접근하려면 너가 뭐 하셔야 돼? 얘를 그릴 줄 아셔야 되잖아요. 그치?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될 거 아니야.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소개할 거고 오늘 연습시킬 거고 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사실 해석을 해보시면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만 이쁘게 그려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요. 밑줄 좀 치고 가겠습니다. 받은 거 있죠? 1페이지에 밑줄 좀 칩시다. 맨 위에 부등식을 단순히 식을 계산해서 푸는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요.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묻는 문제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고등수학에서 부등식의 의미는요. 그래서 밑에 특히 fx가 gx보다 크다라는 일반적인 부등식을 보게 될 텐데 이제 앞으로 너는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로 가시면요. 그럼 fx가 0보다 크다는 이런 일반적인 부등식에 대해서도 너는 이제 결국에 뭐냐면 밑줄이요. y는 fx가 맨 위에 그 첫 번째 문단에 y는 fx가 y는 0, 즉 x축보다 위에 있는 상태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 위치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바로 부등식 fx가 0보다 크다의 해겠죠. 너가 구하고자 하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래 그림처럼 예시해놨죠. 그치? 맞아요? 네, 좋아요.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이는 게 fx가 gx보다 크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부등식에 대해서는요. 밑줄이요. 어딨냐면 그 두 번째 문단에 fx가 gx보다 크다는 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는요. 그래프상에서 y는 fx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을 때 x 범위를 구하라는 것과 같고요. 이 해의 경계는 보시면 여기 교점에서 설명되죠. 그치? 교점에서 잡히잖아요. 이거 일단은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림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갑시다. 오늘 본격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얘기한 건 뭐냐면요. 나 앞으로 부등식을 풀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단순히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래프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구나. 이거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그래프 그릴 건데, 자, 이거 그래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할게요. 자, 첫 번째로요. 얘는요, 일단 꺾인 선 그래프거든요. 얘가 꺾인 선 그래프일 거라는 인지하에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꺾이는 지점이 어딘데? 라고 했을 텐데 꺾이는 지점은 요 안에 있는 값들이 0이 된 x값입니다. 즉 1이랑 마이너스 1이죠. 그치? 맞아요. 그럼 이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꺾이는 점을 먼저 찾아요. 쌍기역입니까? 쌍기역이에요? 뭐죠? 국어 잘하시는 분? 쌍기역 고마워요. 뭐 좀 이상한데? 어쨌든 꺾이는 지점 찾아야겠죠. 그치? 맞아요. 예. 국어 때문에 재수했다 그랬죠.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자, 꺾이는 지점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1이지 않습니까? 그치? 그럼 봐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점 하나 찍을게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전체는 뭘 지나냐면 여기 0이고요. 이거 얼마입니까? 2죠. 그 얘는 마이너스 1,2를 지나겠네요. 이 그래프가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여긴 0이고요. 여기 얼마입니까? 2잖아요. 그치? 그 얘는 뭘 지날 거냐면 1,2를 지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봐봐요. 이 그래프가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는데 얘네가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될지 아니면 이렇게 연결될지 직선으로 연결될지 네가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얘 끽해봐야 몇 차예요? 1차잖아요. 2차부터 곡선입니다. 그래프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상수함수 있죠. 이런 거. 이거 직선이죠. 그치? 그 다음 1차 함수요. 얘 뭡니까? 직선이잖아요. 그치? 2차 함수는요. 2차 함수부터 뭐가 됩니까? 곡선이 되죠. 그치? 즉 1차는 뭐다? 1차 이하의 식은 그래프가 직선으로 연결이 되죠. 그치? 그얘 봐봐. 얘가 두 점을 지나는 거 알겠는데 얘는 끽해봐 1차니까 얘가 어떻게 연결될 거다?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겠구나 이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봐봐요. 자, x가 1보다 클 때는요, 얘네가 지금 어떻게 나올 거냐면 그대로 양수에서 그대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이 직선은 기울기가 2네요, 이렇게. 맞아요? 그다음 뒤에 이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헷갈리거든요. 근데 잘 봐. 얘가 기울기가 2인 직선인데 x가 1일 때 y가 얼마야? 2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뭐겠어요? 이거겠지, 그냥. 뒤에 뭐가 없네요. 그 다음 얘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음수고 음수잖아요. 그치? 그럼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2죠. 얘는 우하향하는 직선이었을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x 이랬을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2니까 더 이상 뒤에 붙을 거 있어? 없어? 없지. 아니면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할 때 좀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왼쪽에 있는 뭐 그린 거야? 얘 그린 거지.
그 다음 나 얘와 얘의 뭘 찾을 거야? 위치관계 찾을 거야. 그치? 그 y는 5라는 건 봐봐. 야, 이거 지금 y좌표가 얼마? 2잖아. 그 y는 5라는 건 얘보다 뭐 하겠어요? 위에 있겠죠. 이렇게. y는 5가 여기 있겠네.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이제 내가 이 문제는 뭐가 된 거냐면 이 꺾인 선 그래프가 얘보다 아래에 있을 때 x범위니까 요 범위의 x범위 구해달라고요. 맞아요? 요 범위 x범위 뭐 찾으셔야겠어? 이 교점 x좌표 찾으셔야겠네. 그치? 그러면 얘와 얘의 교점 x좌표는 뭡니까? 2분의 5.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5잖아. 그치? 즉 얘의 근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요. 2분의 5보다 작구나. 이렇게 바로 풀어낼 수 있다고요. 얘의 근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기 설명해 놨거든요. 밑줄 좀 치우고 갈게요. 어딨냐면 그 4페이지인가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요? 3페이지인가? 아, 4페이지네요. 4페이지에 그 맨 위에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x-1이 2보다 작다와 같은 1차 부등식인데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1차 부등식은요. 식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함수의 그래프 위치관계로 해석하면 더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문단에 절대값을 포함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익히셔야 하는데 그걸 아래 동그라미 1번 보입니까? 그래프 아래 1번에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지점이 꺾이는 지점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구간 나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사실 설명할 때나 이렇게 하지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구간 1번, 2번, 3번이잖아요. 그치? 근데 얘네가 어떻게 될 거라고 어차피 직선으로 연결됐을 테니까 여긴 그냥 직선으로 쭉 연결하시면 되고 여기랑 여기만 뭐 하시면 돼? 식을 네가 잘 찾아내시면 되죠. 그치? 요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다음 페이지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연습 1번 해보시고요. 자, 얘 한번 연습해 봅시다. 너가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래프 그리는 거 일도 아니니까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좀 그리겠습니다. 그쵸? 꺾이는 지점이 얼마냐면 x가 마이너스 2고 3일 때 거기서 꺾이잖아요. 그치?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 점 하나 찍어볼게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면요. 얘는 뭘 지나냐면 여긴 0이고요. 여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잖아요. 점 찍었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x가 3이면 여긴 얼마냐면 10이고 얘는 0이니까 얘는 3,10을 지납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치? 근데 얘는 끽해봐야 1차라서 직선으로 연결됐고요. 직선으로 연결돼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치? x가 3보다 크답니다. 그럼 3보다 크면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x잖아요. 그리고 x가 3일 때 y가 10이어야 되니까 얘는 x 플러스 7이었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 봐봐 여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 그럼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x여서 얘는 기울기가 1인 마이너스 1인 이런 우하향하는 직선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이 마이너스 5여야 되니까 얘는 뭐겠습니까? 마이너스 7 이랬겠죠. 여기가. 괜찮아요. 이렇게? 식 다 작성했죠? 자, 그래 놓고 나서 그래프도 내가 다 그렸습니다. 근데 나한테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요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보다 위에 있을 때 x범위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치? 그 y는 마이너스 2라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10이니까 여기 있겠죠. 여기 어딘가.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나는 여기 이 점과 이 점의 교점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치? 교점 x좌표 찾으셔야 되죠? 그럼 교점 x좌표 찾을 겁니다. 그래서 얘에서 얘 뺄게요. 차이 함수요.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5죠. 괜찮죠 이거? 그 다음에 봐봐. 나 여기 교점 좌표 구하려면 요 식 알아야 되지. 요 직선의 식. 요 직선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니까 얘는 양수였고 얘는 음수였으니까 어떻게 나왔을 거냐면 얘는 그대로 부호 나오고 얘는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나왔겠죠. 절대값 벗겨질 때요. 그럼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3x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3x 플러스 1이고 이 직선의 식이요. 얘와 얘의 교점은 여기가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요 놈의 지금 근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나한테 물어보기를 요 꺾은 선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을 때 x범위가 어떻게 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네요. 그치? 따라서 얘의 근은 어떨 거냐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면 되죠. 자, 연습 1번의 답은요. 1이 아니고 계산 틀렸네요. 잠깐만. 2x 플러스 4고
연습을 또 해봅시다. 연습 3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요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을 때의 x범위 구할 거니까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그릴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꺾이는 지점 찾으라고요. 꺾이는 지점이 얼마입니까? 여기를 0으로 만든 x값 마이너스 1이랑 3이죠. 그치? 괜찮아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점 하나 찍을게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이 전체는 얼마냐면 여긴 0이고요. 여긴 얼마입니까? 8이죠. 맞아요? 그 다음 x가 3일 때는 여긴 0이고요. 여긴 얼마입니까? 4잖아요. 3,4를 지나네요. 그럼 얘는 이 두 점을 지나는데 직선이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 1차 함수니까요. 끽해봐야. 그쵸? 그 다음 x가 3보다 클 때는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여서 기울기가 3x입니다. 그치? 맞아요? x가 3일 때 y는 4인 점을 지나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겠죠. 이렇게. 뒤에가.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여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x고요.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은 8이어야 돼서 얘는 플러스 5겠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왼쪽에 있는 꺾은 선 그래프 내가 지금 뭐 했어요? 그렸다고요. 그치? 다 그려놓고 나니까 나는 이제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 y는 10과의 위치 관계니까 y는 10이면 얘보다 위에 있겠네요. 여기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보다 아래에 있을 때 x범위니까 요 범위고요. 난 그럼 그때 뭘 찾아야 돼? 교점 x좌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에서 얘 빼가지고 교점 x좌표 찾아주시면 얘는 얼마입니까? 5고요. 얘는요. 얘에서 빼시면 마이너스 3분의 5죠. 이렇게. 그러면 요걸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등호 조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최대고 최소값인데 둘을 뭐 해달라고요? 더해달래요. 그럼 더해주면 얼마? 3분의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오케이.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십시오. 이게 한 번만 본인 걸로 만드시면 이제 부등식을 보는 관점이 확 달라질 거거든요. 2차 부등식 4번 보겠습니다. 4번이요. 가끔씩 이런 거를 조금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보세요. 그 인간이 분명히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보라 그랬으니까 이거 그래프 그리고 이거 그래프 그려야지.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조금 생각 좀 해봅시다. 얘도 그리고 얘도 그리어가지고 위치 관계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 보입니다. 그치? 그럼요. 내가 여기 부등식을요. 요거 있죠. 요거. 한쪽은 좀 그나마 그리기 좀 편하게 좀 바꾸게요. 얘만 이렇게 이동한다고 해서 이항시킨다고 해서 이거 부등식 바뀝니까? 안 바뀌죠. 똑같은 부등식이잖아요. 그치? 그럼 한쪽으로 넘기게 되면 이거잖아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이 4 이하인 이 부등식이랑 똑같잖아요. 얘의 근과 얘의 근이 다를 게 없을 겁니다. 그쵸? 그럼 나 이것만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봐봐. 내가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 볼 건데 얘는 그리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얘는 뭐야? 한쪽이 그리는 게 너무 쉽잖아. 맞아요? 이렇게 변형시켜 놓고 그리는 게 너한테 훨씬 편안하지 않겠어? 계산상으로? 맞아? 그럼 봐봐. 왼쪽에 있는 그래프 그리자고. 꺾이는 지점이 마이너스 1이랑 0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뭐 지나냐면 1을 지나고 x가 0일 때는 1을 지나네요. 근데 끽해봐 1차니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고 x가 0보다 크면 여기 기울기 2고요. x가 0일 때 y는 1이어야 되니까 얘는 2x 플러스 1이었겠네.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기울기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1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얘. 맞아? 자, 그래 놓고 나서 y는 4래. 그럼 y는 4면 얘보다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얘와의 위치 관계 파악하셔야 되니까 얘보다 얘가 아래에 있거나 같을 때 x범위니까 교점 x좌표 찾아주면 끝나지. 그치? 그래서 얘에서 얘 빼시면 얼마입니까? 2분의 3이고요. 얘에서 얘 빼시면 얼마입니까?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5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 두 개 뭐 해달라고요? 얘에서 얘 빼달랍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4죠. 4. 맞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근이었다고요. 뒤로 와서요. 이쯤 되면 조금 감 와야 되는데 또 해보겠습니다. 5번 6. 자, 얘도 그래프 그립시다. 한쪽에는 이 그래프 그리고 y는 6 그릴 겁니다. 그래서 꺾이는 지점이 얼마냐면 2분의 3, 그 다음 마이너스 1이잖아요. 점 찍읍시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뭘 지나냐면 여긴 0이고요. 여긴 절대값 마이너스 5니까 5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5를 지나고 x가 2분의 3일 때 여기 어딘가 있는데 얘가 2분의 3이면 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얘보다 훨씬 아래에 있겠네요. 이렇게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5 이랬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x가 2분의 3보다 크면 양수여서 기울기는 1이고요. 얘가 이렇게 나오려면 얘가 4 빠져야 되네요. x가 2분의 3일 때 y가 마이너스 2분의 5이려면 x 빼기 4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쵸?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 음수니까 부호 밖에서 나오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5여야 되니까 플러스 4네요.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쵸? 자, 이랬을 때 얘가 y는 6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을 때 x범위니까 y는 6이면 여기 어딘가 있잖아요. 얘보단 위에 있겠죠? 그래서 y는 6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너한테 물어보는 게 얘보다 얘가 아래에 있거나 같을 때 x범위 물어보신 거니까 여기에 범위를 구하셔야 되고, 자, 그러려면 교점 x좌표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치? 그 얘에서 얘 뺀 거 교점 x좌표 얼마입니까? 10. 얘에서 얘 뺀 거 교점 x좌표 마이너스 2네요. 아, 그래서 요 놈의 x좌표는 마이너스 2 이상 10 이하였던 거죠. 다시 x좌표래. 요 부등식의 근은 요거죠. 그치?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해달라는 게 최대와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8이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연습 6번 똑같아서요. 답이 얼마냐면 직접 해보십시오. 3번이에요, 3번. 7번으로 와봐요. 연습 7번 발표하시고 해보십시오. 7번. 발표하나요? 자, 얘도요. 볼게요. 그냥 이거를요, 이렇게 하는 애들 있죠.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 x가 3분의 2보다 작고 했을 때 절대값 벗겨놓고 나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식은 적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걸 해석을 못해요. 식으로 접근하시면요. 조금만 변형하셔도 이게 어려운데, 봐봐요. 얘가 요걸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이렇다고 주셨잖아요.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이 그래프 그릴 거고요. 그 다음 이 그래프 그릴 거야.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쉬워. 얘 꺾이는 지점이 뭐야? 3분의 2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뭐 지나요? 3분의 2,0 지나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x가 3분의 2보다 크면 얘는 양수여서 기울기가 기울기가 3이니까 3x 나왔고 마이너스 2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식이요. 그 다음 x가 3분의 2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고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랬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맞아요? 이렇게 됐죠. 근데 봐봐. 얘는 기울기가 3인데 너 지금 얘와의 위치관계 볼 건데 얘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치? 그럼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일단 이거 그리기 전에 이것도 얘들 잘 모르시던데. 봐봐. L1이고요. L2예요. 누가 기울기 더 커요? L1이죠. 또 물어볼게요. 자, 이때 기울기 누가 제일 큽니까? L1이죠. 이거 뭐냐면 그냥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요. 교점 기준 오른쪽 봤을 때 위에 있는 애가 기울기 큰 겁니다. 두 직선이 기울기가 다르면 교점은 무조건 생기잖아요. 하나. 대소관계 바뀌는 지점이 생기죠. 그 점 기준 오른쪽 봤을 때 위에 있는 놈이 기울기 큰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봐봐. 얘는 기울기가 3이고 얘는 1이니까 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누워있겠죠. 좀 이렇게. 맞아요? 그럼 봐봐. 얘가 A값에 따라서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얘와의 위치 관계가 이래야 돼요. 그럼 봐봐. 요 놈이 요 놈보다 아래에 있는 게 존재한다는 이야기니까 얘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y는 x 플러스 a. 맞아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을 때, 요 아래에 있을 때, 요때 x 범위가 뭐란 이야기입니까? 0이랑 2란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 여기가 지금 얼마? 0이고 2였죠. x 값이. 맞아? 그럼 봐봐요. 얘는 뭘 지난다는 이야기야? x가 2일 때 얼마야? 4잖아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4지. 맞아? 근데 얘도 뭐 지나야 돼? 이거 지나야 되잖아. 교점이니까. 얘는 2,4를 지나야 되니까 4는 2 플러스 a여서 a가 얼마였습니까? 2였던 거죠.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조금 됐으면 이제 2번으로 와보세요. 앞에 2번. 연습 2번이요. 네. 이거 X 2항에서 필요한 건데요. 이거 2항에서요? 그래서 그려가지고 괜찮아요. 너무 잘했어요. 근 구하고요. 얘 근 구하고 그 다음에 뭐 A의 범위 구해달래죠. 근데 A의 범위는 뭘 만족을 해야 되냐면 이 연립부등식의 근 중에서 정수가 뭐밖에 없다고요? 3밖에 없답니다. 그치? 그 연립이란 말 뜻이 뭐라고요? 연달아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치?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정수가 딱 뭐밖에 없다? 3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래서 얘의 근을 구하고 얘의 근을 구할 겁니다. 근데 위에 근을 구해보니까 얘 빠르게 그래프 그릴게요. 꺾이는 지점이 마이너스 1이랑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4, 3,4를 지나고요. 1차 함수니까 얘는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고 여긴 기울기가 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랬을 거고 여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플러스 2 이랬겠네 지금.
근데 얘가 y는 6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y는 6 이랬을 거고, 그럼 x좌표가 여기 얼마냐면 4고요. 여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얘 근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4보다 작네요. 이렇게. 맞아요? 이게 1번 답이죠. 2번 볼게요. 쌤, 저 아직 2차 부등식 안 배웠는데요 라고 하셔도 일단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그치? 그래도 똑같이 위치관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차관계에서 음수인 게 걸리적거려서 마이너스 곱할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풀어내시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아까 내가 이거 뭐라고요? 이런 2차 함수가 y는 0이라는 x축보다 어디 있을 때? 위에 있거나 같을 때 x범위 구하시는 거죠, 지금. 그치? 그럼 그래프 그리셔야 되는데, 쌤, 근데 얘랑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야, 그러면은 공통범위가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얘는 반드시 해가 존재해야 됩니다. 맞지? 얘가 반드시 해가 존재해야 되니까 얘는 아래로 이렇게 볼록했고요.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텐데, 봐봐요. 이거 x축과의 교점이 뭐랑 뭡니까? A랑 마이너스 4죠.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4a 이거였겠네요. 왜? a가 양수거든. 얘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이랬으면 얘가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x범위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요 영역. 맞아요. 즉 얘 근은 뭐였을 거냐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a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됐겠네. 이게 2번 답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그 범위 안에 정수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3밖에 없답니다. 그치? 그래서 내가 수직선 그래서 판단해 볼게요. 자, 얘는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4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놈의 근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a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연립부등식의 근은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여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수직선상에서 공통범위니까 여기여야 되잖아. 그치? 여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공통범위가. 근데 여기 안에 정수가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3밖에 없어야 된다고요. 그럼 봐봐요. 여기 4는 안 들어오지. 빵꾸 뚫어놨어요. 4 안 들어오지. 3은 여기 있겠네. 그러면 여기 사이에. 맞아요? 2는 여기 안에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2는 어디 있겠어? 바깥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봐봐. 일반적으로 딱 보니까 그러면 A가 일단 어때야 돼? 2랑 3 사이네. 여기까지 찾았지? 자, 그 다음 여기서 뭐 하나 때문에 바로 틀려오시냐면 등호 판단 하셔야 되거든요. A가 3이어도 되나? 2여도 되나? 이거를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공식 같은 건 없어요. 네가 상황마다 판단하셔야 돼. 잘 봐. A가 만약에 3이야. 그럼 A가 3이면 얘가 말 뜻이 뭐야? 3 이상이지. 그러면 이 공통범위가 3 이상 4 미만이니까 정수 3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지. 근데 만약에 A가 2야. 그럼 2 이상 4 미만이니까 이 안에 2랑 3이 생겨버리지. 정수가. 3만 있어야 되잖아. 그럼 안 될 테니까 A는 3은 가능한데 2는 안 되네?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려면. 그래서 A의 범위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됐겠죠. 이 초가 3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3, 3, 2고요. 8점이었어요, 8점. 근데 이따가 조금 얘기하겠지만 이거 얼마든지 또 변형시켜서 훨씬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간단한 예시로 그냥 내가 여기다가 절대값 하나만 더 갖다 붙여도 애들이 맥을 못 춥니다. 보통 모의고사 문제들이 그렇죠. 그치? 또 이상한 짓 막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처음에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연습하는 건 일단 솔직하게 말해서 짜잘한 거 하나고요. 짜잘한 거 하나. 이건 당연히 맞추셔야 돼요. 하나 나올 테니까. 두 번째로 여기서 네가 얻어갔으면 하는 게 뭐냐면 부등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식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절대. 알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등식을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식으로만 접근하시면 답이 없고요. 무등식은 그래프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지금 2, 3분인데 한 5분만 쉬었다고 할게요. 한 28분까지 좀. 자,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셔야 되는데,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요. 첫 번째로 보시면요. 봐봐. 일단 1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합시다. 1차 부등식 이렇게 주어졌을 때 중학교 때 애들 이렇게 하거든요. 쌤, 이건 A가 양수면요. 이거의 근은 부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X가 A분의 B보다 큽니다. 아유, 잘했어요. 두 번째로요. A가 0보다 작으면요. 부등식은 방향이 바뀌어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얘는 근이 X가 A분의 B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치?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근데 세 번째요. A가 0이면요. A가 0이면 이때 B가 뭐라고 되어 있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없고요. B가 0보다 작으면 해가 무수히 많아요 하면 여기서 이제 물음표 계속 떠오르죠. 그치? 뭐야 이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한번 봐봐요. 이제 우리가 어쨌든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선행할 때 이거 그냥 외워.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왜? 본질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아직 애기였잖아요. 니네 그때.
그치?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봐봐요. 결국에 부등식은 뭐라고요? 그래프라 그랬죠. 그치?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얘 봐봐. A가 양수면요. 이건 뭐야? 우상향하는 직선이죠. 우상향하는 직선이고요. 얘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Y는 AX. 그 다음 얘는 Y는 B라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괜찮습니까, 이거? 맞아요? 그럼 나는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얘가 얘보다 클 때니까 위에 있을 때 X범위 구하는 거지, 여기. 그래서 지금 교점 X좌표가 얼마입니까? 얘에서 얘 빼시면 A분의 B잖아요,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얘의 근은 뭐였던 거야? 아, X가 A분의 B보다 크구나. 이 얘기였던 거지, 그치? 아래 것도 마찬가지. A가 음수면요. Y는 B는 그대로 있는데 Y는 AX가 우하향하는 직선이었을 거 아니야. 기울기가 음수니까요. 괜찮습니까, 이거? 그럼 여기 지금 교점 X좌표가 A분의 B인 거 똑같고요. 내가 구하는 영역은 이 영역이네요. 그치? 맞습니까? 얘가 얘보다 위에 있는 영역. 따라서 X는 A분의 B보다 작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치? 너가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이 아래에 있는 3번도 되게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잘 봐요. A가 0이야. 그럼 얘는 뭐야? 기울기가 0이니까 결국에 기울기 노릇을 못하죠. 그냥 뭡니까? 수평선이잖아요. 어떤 수평선이냐면 그냥 여기다 쓸게요. Y는 0이라는 수평선이었죠. 그치? 이게 Y는 AX인 거잖아. 지금 A가 0이면요. 그러면 Y는 B인데 Y는 B가 지금 어떻냐면 B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Y는 B가 뭐 넉넉하게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럼 물어봅시다. 얘가 얘보다 위에 있는 영역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떤 X가 들어가더라도 얘는 얘보다 어때요? 아래에 있죠. 그럼 이거 해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얘는 해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R은 마찬가지. 봐봐. A가 0이야. 그럼 Y는 0, Y는 AX 이렇게 되어 있는데 Y는 B가 지금 B가 음수래요. 그럼 B가 음수면 얘는 Y는 B가 얘보다 아래에 있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러면요. 얘가 얘보다 어떤 X에 대해서도 항상 어떻습니까? 위에 있죠. 그럼 얘의 근은 뭐겠어요? 모든 실수였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얘도 위치관계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요. 1차 부등식에서 해가 이렇게 좀 특수한 형태들이 있죠. 이건 결국 뭐다? 수평선끼리의 위치관계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기울기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요. 이런 해들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언젠간 대소관계 바뀌거든요. 이렇게. 위치관계 바뀔 겁니다. 교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아래에 있다가 위로 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얘도 위에 있다가 아래로 가는 경우가 생기죠. 교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얘가 그래프를 이렇게 네가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네가 머릿속에 기억하기가 쉽다. 오케이? 그래서 그 박스 있죠. 박스 옆에다가 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 4개 좀 그려줄래요? 옆에 여기 첫 페이지 박스에. 자, 되셨으면 그 아래 밑줄 좀 치고 가겠습니다. 그 박스 아래요. 박스 아래 세 번째 줄에 이와 같이 2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연립부등식이라 하고요. 각각의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이면 연립부등식이 그냥 연립 1차 부등식이네. 제일 큰 차수 기준입니다. 오케이? 둘 중에 하나가 2차면 연립 2차 부등식인 거예요. 방정식이랑 똑같죠. 그치? 기준이요. 그 아래 연립부등식을 풀으라고 얘기하면 각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서 뭐 구하시면 됩니까? 공통부분 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연립부등식이다 이러면요. 요 기호 쓰잖아요. 요거. 요 기호 써서 얘가 연속으로 연달아 성립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해 이 얘기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방정식이면 연립 방정식이고요. 그치? 그런데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것도 되거든요. 이거 얘도 뭐냐면 A가 B보다 작고요. B가 C보다 작다 이거잖아요. 그치? 얘도 사실상 뭡니까? 연립 1차 부등식 또는 연립 부등식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치? 그런데 애들이 이 얘기 하거든요. 내가 이거 주면요. 야, 이게 1번, 이게 2번, 이 식 뜯어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딱 여기서 드는 생각이 쌤, 근데 A가 C보다 작다면 왜 안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여기서 내가 뜯어낼 수 있는 부등식은 다 이거잖아요. 이게 전부예요. A가 C보다 작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전부죠. 맞아요? 그럼 이거의 공통근 구할 거야? 공통근 구할 건데, 잘 봐요. 얘를 만족하는 거는요, 당연히 얘를 뭐 하겠어요? 만족하겠죠. 얘를 만족하는 건 당연히 얘를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왜? B가 C보다 지금 작잖아요. 그치? 얘를 만족하는 건 당연히 얘를 만족할 테니까 둘의 공통근은 뭡니까? 무조건 얘죠. 그럼 내가 얘는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나 얘만 보면 되잖아요. 공통범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나 얘랑 얘 뭐만 봐주면 돼. 이 둘의 공통근만 구해주시면 되죠. 그치? 그래서 이거 그냥 2개 떼서 그냥 이렇게 바꿔갖고 푸시라고요. 그치? 맞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던 겁니다. 오케이? 요거 가지고 한번 그 성덕인가 어디 상일에서 문제 냈거든요. 말 문제로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됐고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로 오셔서 예제 1번 빠르게 하고 넘어갑시다. 해보세요. 보겠습니다. 요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는데요. 밑줄이요. 해를 갖는다는 이야기는요. 얘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와 얘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뭐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통인 부분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그치? 그래서 얘의 근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a-2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얘의 근이요. 얘의 근은 어떻게 되냐면 x가 2 이하잖아요. 그치? 이 둘이 모여야 된다고요? 공통인 범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치? 그래야 해를 가질 테니까. 그러면 자 수직선상에서 아래 거는 2 이하고요. 위에 거는 a-2 이상인데 a-2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근이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공통인 범위가 존재를 안 합니다. 얘가 넉넉하게 한 이쯤 와요. 이렇게.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공통인 범위가 존재했죠. 이렇게. 그럼 얘가 잘 봐. 이제 머릿속에 그래요. 이렇게 쭉쭉 와요. 계속 공통인 부분 존재하잖아. 그러다가 딱 여기 됐을 때 이때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둘 다 등호 들어와 있으니까 존재하죠. 단 이때는 그냥 공통근이 뭐인 거야? 2 하나죠. 2. 맞아요? 얘가 한 놈은 지금 2 이하고요. 한 놈은 2 이상이잖아요. 그럼 공통인 범위가 뭐야? 그냥 2잖아요. 맞지? 부등식 할 때 애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얘가 근의 형태가 꼭 범위의 형태로 나올 거라고 착각을 하시거든요. 2차 부등식 또는 부등식의 해의 형태가 범위의 형태로 나올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그냥 이런 점의 형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근이 뭐였던 거야? 부등식의 해가 2였던 거죠. 이거. 맞아요? 네, 됐고요. 그럼 a-2가 어디까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와가지고 딱 2까지도 가능하죠. 그지? 즉 a-2는 2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2까지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그지? 그럼 a의 최대값은 얼마였겠습니까? 4죠. 4.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되어 있잖아요. 그치? 거기 이거 지울게요. 이거 어렸을 때 이것도 공식처럼 했었잖아요. 니네 이런 거 했었죠? 얘들아 봐봐.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 요거 만족하는 x는 이거야. 외워. 이거. 그치?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a보다 크면 이거는 x가 -a보다 작고 a보다 커. 외워 너도 이거. 이러면서 뭐 했잖아. 그치? 그 당시에 그나마 이걸 증명한다고 하시면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남아갖고 식으로 증명하셨었죠. 그치? 근데 이제 너 바로 돼요. 왼쪽에 있는 거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얘 뭐야? 0,0에서 꺾이죠. 그치? 맞아요. 근데 0보다 크면 y는 x고요. x라고 적을까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잖아요. 괜찮아요 이거? 그 다음에 y는 a라는 놈과의 위치 관계니까 y는 a에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얘가 x가 교점 x좌표가 a고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a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을 때 x범위는 뭐야? 이거지. 얘가 얘보다 위에 있을 때 x범위는 뭐야? 이거지. 맞습니까? 그냥 다 그래프 상에서 위치관계로 파악 다 가능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 정도로 빠르게 그냥 기억해 놓으시면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한데 그냥 뭐다 얘도 결국 이거다. 그냥 원리가.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박스에 공식처럼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아니어도 네가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 아래 있죠? 3번 있죠? 3번. 동그라미 3번 박스 안에. 이거 하나만 볼게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요거 만족하는 x의 범위 좀 찾아달래요. 그치? 요거 만족하는 x의 범위랍니다. 그래서 얘 바로 그릴게요. 얘가 절대값 x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 다음에 a랑 b가 아마 양수라고 줬겠죠. 근데 얘가 a고요. y는 a, y는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놈이요. 얘보단 위에 있고 얘보단 아래에 있는 범위니까 어디겠습니까? 여기죠. 맞아요. 지금 여기 지금 교점 x좌표는 여기 a고 마이너스 a고요. 여기 마이너스 b고 b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 근은 뭐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b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a보다 작고 그 다음에 여기서 a보다 크고 b보다 작고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3번 외우려고 하시는데 제발요. 이거 못 외워요. 어차피. 아시겠죠? 이거 보고 나서 근이 이거야 라고 했을 때 너가 그냥 조금만 바꾸면 네가 이거 되겠냐? 안 되지.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원리와 뭐다 결국에 그냥 그래프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뒤로 갑시다. 뒤로 가셔서 예제 3번, 4번 두 개만 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3번, 4번이요. 자, 3번 먼저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너 바로 그리셔야죠. 얘 그릴 거고 얘 그릴 겁니다. 그래프의 위치관계로 파악할 거고요.
이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을 때의 x 범위 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니까 꺾이는 지점이 1이랑 0이네요. 그럼 x가 0일 때 뭐 지나지 하고 보니까 0 대입했을 때 2고 여긴 0이니까 0,2 지나네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여긴 1이고 얘는 빵이니까 1,1 지나잖아요. 그치? 아이고 1,1이면 아래에 있죠.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 얘는 끽해봐야 1차니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x가 1보다 크면 기울기는 3이고 x가 1일 때 y값이 1이어야 되니까 빼기 2겠네요. 이거 빠르게 하세요. 계산 이거. 이렇게. 예. 그 다음 x가 0보다 작아요. 그 음수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었고요. x가 0일 때 y가 2여야 되니까 얘는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얘가 생긴 게. 맞습니까? 근데 얘가 이제 뭐 해야 돼? y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y는 2면 이거네요. 이거. 여기 지나는 이 직선. 그럼 나는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을 때 x범위니까 요거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요 범위의 x범위. 그치? 그 얘는 지금 교점의 x좌표가 얼마냐면 얘에서 얘 뺀 거 차이 함수가 3분의 4잖아요. 실근이. 그 다음 얘도요. 얘는 0이네요. 그냥. 맞습니까? 그래서 요놈의 근은 0 이상 3분의 4 이하 이랬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얘 3번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니까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3분의 4죠. 그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그립시다. 꺾이는 지점이 1, 2니까 빨리 좀 할게요. 둘 다 1,1 지나고 2,1 지나죠. 이거. 그 다음 이렇게 연결될 거고요. 2보다 크면 기울기가 2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가 1이어야 되니까 빼기 3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랬겠네요. 그치? 근데 봐봐요. 이거 문제 해석 좀 할게요. 얘보다 아래에 있는 게 해가 있다. 어때? 없대요. 즉 얘는 얘보다 아래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즉 y는 a라는 이런 직선보다 이 꺾은 선 그래프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위에 있거나 뭐까지는 허용돼요? 같은 것까지는 허용되죠.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는 게 해가 없대. 그럼 거꾸로 이거는 뭐야? 항상 만족한다는 이야기잖아. 즉, 요 꺾은 선 그래프가 얘보다 뭐하다고요? 위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는 허용이 된다고요. 즉, A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죠. 그럼 A는 어디까지? 1까지만 올라올 수 있네요. 그치?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A가 어때야 됩니까? 1 이하였겠네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건데, 이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해가 있고 없고 막 이런 걸 판단하기가요, 식으로만 하기가 네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래프로 보니까 눈으로 이해가 됐죠. 이거 훨씬 보기가 편하다고, 직관적이라고요. 오케이? 네, 꼭 익히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래서 오늘 연립 1차 부등식 얘기했고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1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서 숙제를 좀 줄게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34번에서요. 요 지금 방정식 풀어달라는데 자연수 A랑 B랍니다. 그때 A 플러스 B의 최대와 최소값의 차 좀 구해달랍니다. 뭔 소린가 싶잖아요. 그치? 그런데요. 얘가 딱 보니까 미지수의 개수는 2개인데 식의 개수는 하나니까 미지수의 개수는 2개인데 식의 개수는 하나여서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죠. 이 경우에는 내가 근을 특정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 y가 3이래.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인수 x, y는 되게 많죠. 뭐야? 뭐 3, 1, 그 다음에 6, 뭐 2분의 1, 그 다음 뭐 9, 3분의 1, 뭐 엄청 많잖아요. 그치?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이런 조건 걸어요. 야, x랑 y가 자연수던데 이렇게 걸어버리면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아가지고 구할 수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들이 같이 버무려져서 뭐가 된다고요? 특정할 수 있게 된다고요. 몇 가지로. 이거 만족하는 게 뭐밖에 없는 거야? 1,3, 3,1밖에 없잖아. 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얘가 뭔 건데. 3의 인수가 아니라 약수잖아. 약수. 양의 약수죠. 심지어 자연수니까. 맞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지. 왼쪽에 있는 거 봐봐. 위수 2개인데 식은 하나야. 그럼 얘는 못 풀어내는데 자연수 조건 이용하래. 그치? 맞아요. 그럼 내가 자연수 조건이니까 혹시 이거 약수의 형태로 바꿀 수 있나 또는 곱의 형태로 바꿀 수 있나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 근데 보니까 얘 봐봐. 얘가 요 식이 조금 짜증나. 뭐가 짜증나요? 분수인 게 짜증나. 그래서 9ab 곱할게.
양변에다가 얘가 9a 더하기 9b가 2ab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ab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9b가 0이고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ab값 구할 거라서 얘를 뭐 하라고요? 억지로 고배 형태로 변형시킨다 그랬죠. 그치? 근데 내가 고배 형태로 변형시키려고 보니까 이렇게 둘이 곱해서 2ab여야 돼서 2a b고 여기 마이너스 9a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2분의 9고 여기 마이너스 9잖아 이렇게. 그치? 잘 봐. 오른쪽이 상수항이 얼마야 이거? 정수꼴이 아니라 뭐야? 유리수꼴이지. 짜증나 이거. 보기가 싫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2배를 해야겠다 해서 내가 2배 할게. 그럼 식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냥 표현만 달라졌지 똑같은 식이에요. 그치? 그럼 내가 이거를 이제 고배 형태로 바꿔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2a, 2b,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잖아. 그치? 근데 오른쪽에 상수항이 81이면 되죠. 그럼 넘어오면 없어질 거 아니야 얘가. 그럼 얘가 이제 상태가 이랬던 거지. 그러면 얘가 요 식이 2a 마이너스 9 곱하기 2b 마이너스 9가 뭐를 만족을 해야 된다? 81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 그치? 맞아요? 그 다음 a와 b는 자연수니까 얘는 최소값이 1일 거라서 이놈의 최소값은 얼마? 2 빼기 9여서 마이너스 7이죠. 얘도 이놈의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7이죠. 최소값이. 맞아? 그럼 봐봐. 얘가 약수니까 81의 약수니까 1, 81, 그 다음에 3, 27, 그 다음 9, 9, 27, 3, 81, 1 요걸 보면 되잖아. 그치? 보면 되는데 너가 드는 생각은 이거지. 쌤 이거 음의약수는 안 봐요?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면요 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7이었을 거라 돼야 안 돼? 안 되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면 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7이어서 안 되잖아. 이거 다 안 된다고. 그 음의약수 볼 거 있어 없어? 없지. 내가 이거 그대로 가시면 되죠. 이것만 보면 되는구나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9 더하고 2 나눈 게 a였을 테니까 여기는 5고요. 얘도 9 더하고 2 나눈 게 a니까 6. 얘는 9, 그 다음에 얘는 18, 얘는 얼마야? 45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대칭이니까 똑같은 꼴이니까 여기는 45, 얘는 18, 얘는 9, 6, 5네. 괜찮아 이거? AB 값 다 구했지 만족시키는. A 플러스 B는 얼마? 여기서 50. 얘는 24, 얘는 18, 얘도 24, 얘는 50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럼 최대값이 얼마? 50이고요. 최소값은 얼마였던 거야? 18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50, 최소값이 18이니까 이거 얼마? 32였던 거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렇죠? 네. 부정방정식 이 정도 난이도면 서술형 한 1, 2번에서 그냥 띡 하나 낼만 하죠. 이 정도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6번이요. 36번도 보시면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Y 값 구해달래요. 근데 딱 보자마자 야 이거 지금 미지수 몇 개야? 2개잖아. 미지수 2개인데 식은 몇 개야? 하나잖아. 그럼 이거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원래 엄청 다시 이걸 만족시키는 X, Y가 무수히 많겠지. 무수히 많을 텐데 실수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내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잘 봐.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 Y 값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랑 똑같냐면 일단 요 식이 조금 보기 싫어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좀 할게. 그 얘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죠?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실수 X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지. 이걸 만족시키는. 그럼 그 얘기는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뭐를 가진다? 실근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해석이야.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 판별식인 y-3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맞아요?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y, 그 다음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얘는 y 플러스 4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걸 만족하는 y 값은 뭐밖에 없어요? 제곱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치? 그럼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잖아요. 실수니까. 즉 y는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맞아요? 그 y가 마이너스 4면 요거는 어떻게 생겼던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네요. 는 0이고. 그럼 이거 만족시키는 x값은 요걸 만족을 해야 되니까 x는 그때 얼마? 7이었던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요걸 만족시키는 x, y 값은 얼마였다? 7, 마이너스 4였다고. 이렇게. 둘의 곱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8이었던 거죠.
맞아요? 오케이. 실수인 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얘를 한 문자로 정리해 보니까 그럼 얘가 실근을 가지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진다고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오셔서 38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 변형인 것 같은데 해보세요. 38번. 자,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래요. 그럼 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니까 x가 0이고 그 다음에 y는 0이겠네요 라고 하시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뭐 때문에? 1, i 이런 거는요.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요게 성립하려면 요 x랑 y가 뭐란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실수란 이야기가 있어야 되죠. 그치? 왜냐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럼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놈을 더했더니 0이 어때? 0, 0일 수밖에 없지. 그럼 이 논리가 되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맞아요. 그럼 잘 봐요. 요걸 만족하는 실수 xy가 존재한대요. 그럼 얘도 실수였을 거고 얘도 실수였을 테니까 그럼 말뜻이 뭐냐면 이 제곱의 합이 0이라는 이야기는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걸 만족시키려면 얘가 0이려면 x는 얼마여야 되냐면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4 또는 마이너스 2여야 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걸 0을 만족시키려면 y는 어때야 되냐면 마이너스 4 아니면 3이어야 되잖아요. 괜찮아 이거? 맞아요.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순서쌍은 몇 개 나와요? 이거에 4, 마이너스 4, 4,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3 몇 개? 4개 나오지. 맞아?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z래. 그럼 얘가 제곱했는데 0이래. 그럼 얘도 실수잖아 지금. 실수를 제곱했는데 0이었다는 이야기는 얘가 0이었다는 이야기고 그럼 따라서 z는 뭐였다? y분의 x구나 이거잖아요 지금. 괜찮아요? 그럼 이 말뜻이 지금 보니까 자 요걸 만족시키는 x와 y에 대해서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와 y는 이거잖아 각각. 이렇게 나오는데 x랑 y에 대해서 z의 최대값이래요. 근데 z는 뭐라고요? y분의 x래. 그럼 잘 봐. 뭐뭐 가능하냐면 이렇게 하나 가능하죠. y분의 x. 또 이렇게 하나 가능하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가능하고 이렇게 하나 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되는 거 다 적어볼게. y분의 x 얼마야? 마이너스 1, 2분의 1,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잖아 이게. z가 가능한 게. 맞아요? 그럼 최대값은 얼만데? 3분의 4. 최소값은 얼만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치? 그럼 둘의 뭘 구해달라고요? 곱을 구해달랍니다. 그럼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였겠죠. 그치? 괜찮습니까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30을 구하라는 거구나 이건데 보통 정수라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약수로 해석해야지 해서 얘를 곱의 형태로 바꾸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요 아까처럼 이런 형태면 네가 그냥 억지로 곱의 형태로 밀고 가기가 편했죠. 이런 형태면요. 그치? 근데 얘는 곱의 형태로 바꾸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다고요 이건.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해석도 가능하냐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봐봐요. 음의 정수 x, y가 이걸 만족한대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정수라는 거는요 뭐에 속합니까? 실수에 속하잖아요. 그치? 그럼 말뜻이 뭐냐면 얘가 뭐를 가진다? 실근 가지는구나 이렇게 해석된다고요. 그럼 얘를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셨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또 뭘 가진다고 해석이 돼요? 실수 x를 가지니까 얘가 실근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가 실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정리를 해보니까 다시요. y가 마이너스 3분의 17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그럼 봐봐요. 요거 만족하는 y값이 뭐랑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x값은 어떻게 되냐면 x는 아까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죠. y값. 대입해볼게요.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4x는 0이고 이거 만족시키는 x값이 뭐랑 뭡니까? 0이랑 마이너스 4잖아요. 그치? 즉 y가 마이너스 5일 때 x는 뭐랑 뭐를 가진다? 0이랑 마이너스 4를 가져요. 그치? 자 그런데 x는 뭐여야 돼? 음의 정수여야 되잖아요. 그럼 0 돼? 안 돼? 안 되지. 그 다음에 x가 y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x가 y보다 큰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 이거 두 개 이거였을 거 아니야. 근이. 그래서 둘의 곱은 얼마? 20이었던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럼 잘 봐요.
정수라 그래서 무조건 곱으로 밀어붙이고 약수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얘를 뭐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실수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됐고요. 앞으로 갈게요. 이번엔 또 몇 번 할 거냐면 30번 별표요. 이거 별표 2개요. 해보세요. 30번. 미쳤네. 사이트 바꿔야겠네. 미안합니다. 1번 지우세요. 뭐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1번 지우세요. 오, 나 근데 여기 답지 오류 있는 거 처음 봐요. 맞지? 안 죽어요. 한 2시간 버텨도 돼요, 남자는. 나 지금 너 보면 화가 나는데 지금 너무 버티고 있잖아요. 그치? 네. 너랑 나랑 똑같은 내 마음을 느껴보세요. 네.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만족시키는 정수 XY래요. 그치? 잘 봐요. 정수 XY라 그래가지고 얘가 정수니까 고백골로 밀어붙여야지 라고 했는데 고백골래 안 돼요.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하시라고요? 아, 실수. 정수는 실수잖아. 그치? 얘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20은 0이고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얘가 실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니까 얘의 판별식이 이건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이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잘 봐. 이거 한쪽으로 모아서 정리해보면 y제곱 더하기 2y 마이너스 24는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y가 얘가 인수분해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봤던 2차 부등식이네요. 그치? 사실은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가지고 x축과의 y축이라고 해야 되나 이 경우에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마이너스 6이고 4잖아요. 이렇게 그치? 2범이니까 얘는 근이 뭐였던 거야? 마이너스 6 이상 4 이하잖아요. 이렇게 그치? 괜찮습니까? 자 이랬는데 잘 봐요. 정수 몇 개야?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 y값 몇 개예요? 11개죠. 11개. 그냥 물어봅시다. 너 시험장에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11개는 11개 다 해봐야지. 할 거예요,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11개 다 해봐야지 해가지고 했다 틀렸어요. 그럼 이 문제만 날린 것도 아니고 딴 것도 날린 거고 다 날린 거라고 제발. 가다가 좀 우회할 줄도 아셔야죠. 그치? 봐봐. 얘가 이거 내가 다 따지기가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내가 뭐 해볼 거냐면 그럼 얘가 실수니까 어쨌든 실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요.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을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꼴로 바꿔보시면 얘가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25 얘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까? 얘를요. 이렇게 해서 x-2의 제곱 이렇게 해서 y 플러스 1의 제곱 맞추고요. 상수항만 맞춰준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잘 봐요 이제. 얘 정수잖아요. 얘도 정수고요. 근데 정수의 제곱의 합이 25래요. 즉 완전 제곱수 2개 더한 게 25래요. 뭐밖에 없어요? 4? 다시 미안해요. 9, 16 이거밖에 없잖아요. 9, 16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가 얼마여야 돼? 얘가 3이거나 얘가 4여야 되고요. 그치? 맞아요? 또는 얘가 4거나 x-2가 4거나 얘가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요거까지 다 가능하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봐봐. x 빼기 2가 3이었으니까 거꾸로 2 더해주시면 얘는 5 그 다음 얘는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요 얘 1 더한 게 얘네들이니까 거꾸로 1 빼주시면 3,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잖아. 그치? 이때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였죠? x, y 값이었네요. x, y의 최대값이네요. x, y의 최대값은 얘는 15고요 얘는 12 얘는 5, 8이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최대값은 누구? 얘기했죠. 오케이? 네. 그래서 갔다가 풀이가 아니면 돌아가셔야죠. 쭉 미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 절대. 오케이? 네. 그 다음 마지막이요. 21번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21번. 걔도 별표입니다. 해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공부를 하다가요. 보통 애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쌤 저는 연립 2차 방정식 다 했는데요. 저 이거 개념 다 듣고요. 유형서 다 풀었고 그 다음 고난도 문제도 다 풀었어요. 이래놓고 나서
풀어봐 이러면 뭐지? 이런단 말이야 시험장에서.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나오는 포인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걸 머릿속에 안 넣어놔요. 오케이? 여기 봐봐. 얘가 지금 보면 몇 차예요? 얘가 x랑 y에 대한? 2차죠. 얘도요. x랑 y에 대한 몇 차입니까? 2차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 연립 2차 방정식에서 내가 둘 다 2차인 꼴은 반드시 뭐 하나가 될 거다? 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아, 그 인간 사기쳤네 라고 했을 때 내가 뭐 하라고요? 숨겨진 식 있나 없나 내가 보라 그랬잖아. 근데 숨겨진 식이 있어 없어? 있잖아. 얘고 A고 얘도 A고 얘도 A잖아. 그럼 사실상 얘랑 뭐 했다고요? 같았네. 그 식이 하나 숨겨져 있다고 얘. 그러면 얘 말뜻이 이거잖아 지금. 얘가 얘도 A고 얘도 A니까 결국에 이렇게 둘이 같다고. 그러면 이제 전개해서 볼게. xy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1은요. 여기서 x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9라고. 이런 식이 숨겨져 있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y가 2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네요. 그래서 너 뭐 하면 돼? 얘랑 뭐 너 마음에 드는 거 연립하시면 되죠.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연립해 볼게요. 얘가 미수 소거하게 y가 2 마이너스 x니까 적고 할까? x 플러스 1 y 플러스 1은 a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2 이거 연립할 건데 이걸 만족시키는 해가 오직 한 쌍 있대. 그치? 그래서 오직 한 쌍 있어서 이걸 내가 연립을 할 건데 y가 2 마이너스 x입니다. 그쵸? 대입할게요. 그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 하고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x는 a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미지수 연립하고 나니까. 그치? 그럼 얘는 정리해보면 얘가 x제곱 하고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이네. 근데 얘가 봐봐요. 오직 한 쌍만 가져야 되죠. 실근을요. 아니 다시요. 근을요. 그러면 얘가 뭘 가져야 된다고 해석이 돼요? 중근을 가져야 되죠. 얘가 근이 두 개 나와버리면 얘가 근이 몇 쌍이야? 두 쌍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구나 해서 1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라는 이 판별식이 얼마나 된다? 0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럼 a는 얼마? 4였죠.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요거